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을 포함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땅 사망 사례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독감 접종을 꺼리거나 시기를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10대 청소년이 숨진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앓던 7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한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사망하더만. 이것이 맞아야 쓸 것인가 안 맞아야 쓸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미뤘다가 시간을 내 가지고 컨디션이 좀 좋을 때 또 맞으면 또 괜찮다고 그러더만. 그렇게 그때나 맞지 뭐. 코로나19 여파로 독감 접종에 관심이 컸던 상황. 국가 무료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광주는 47%, 전남은 52%입니다. 현재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사망 사례 보고가 잇따르면서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종을 맞는데 시간적으로 좀 오래 필요했는데 지금 이게 그런 시간이 좀 단축되고 있다는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그 접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그 인원이 좀 점차 좀 줄어들고 있지 않았나 좀. 방역 당국은 독감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접종 시기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만큼 몸 상태 등을 꼼꼼히 챙겨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하루 지역 감염 3명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80대 여성이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시 문흥동에 사는 친척 2명도 어제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광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7명, 전남은 179명입니다. 여순 사건은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의 중요성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순 사건 72주년을 맞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을 양창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순 사건이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이 특별법인데 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해방 이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민주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몇 개의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또 최근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 이런 굴곡들을 사실 그동안 다 저희 스스로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 여순 사건만은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하고 72년이 경과했습니다. 152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동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법이 발의된 뒤에 9월 10일 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행안위 제1소위에까지 상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개별특별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진 장관께서 제주 4.3 사건에 견주어서 형평의 견지 차원에서도 특별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실상의 동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행안부가 좀 진일보한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과거와 똑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행안부 차관께서 오늘 보고회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을 다시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조금 저희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지난번 5.18 국립묘지에 와서 무릎을 꿇고 호남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사적 문제를 같이 좀 풀어나가자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국민의힘 당에서도 아마 이 특별법에 대해서 진일보한 어떤 입장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정치 일정이 곧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시작이 되면 국회가 아무래도 좀 입법에 주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별법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여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떤 노력을 전반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께서는 사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지들을 못하십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 사업 중에 역사교육이나 평화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시정질문에서 친인척 인사 특혜 정황 등 장위국 교육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장현주 광주시 의원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장 교육감에게 특혜 인사로 거론되는 대상자가 친인척인지 확인해달라며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의혹이 번지지 않고 마무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친인척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원칙과 규정에 의한 인사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8월 곡성에서 주택 5채가 매몰돼 주민 5명이 사망한 산사태는 마을 주변 산 중턱 도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곡성경찰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과 시공사, 감리원 관계자 등 7명과 관련 2개 법안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설계와 시공, 감리 과정에 일부 과실이 확인됐고 도로공사 기간에 많은 비가 왔지만 빗물과 산사태를 막기 위한 덮개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서 공사 현장 옹벽이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어 전문업체 타이어뱅크의 광주 한 매장 주인이 고객이 맡긴 타이어 휠을 훼손한 뒤 휠 교체까지 권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가 사기 미수와 재물 손괴 혐의로 해당 매장을 고소함에 따라 매장 주인 B씨를 정식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타이어뱅크 매장 직원이 스패너를 활용해 고객의 차량 타이어 휠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피해자 글과 함께 올라왔는데 타이어뱅크 본사 확인 결과 해당 점주가 고의로 타이어 휠을 훼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4차 산업융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37개 회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북구 드론 비행 연습장 활용 방안과 기업 인력난 해소 대책 등 건의사항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해경,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함께 여수 광양항에서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어로와 항만 관제 위반, 위험물 하역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곡성군이 멸종 위기종인 수달, 삭, 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하는 동악산 서식지 복원 사업에 나섭니다. 곡성군은 충의공원 일대에 생태 통로와 생태숲, 생물 서식지 등을 복원하는 사업을 오는 2022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연말 신안군 앞해읍 송곡리에 신안군 수협 위판장이 들어섭니다. 8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건물로 들어설 송곡 위판장은 신안 낙지와 활어, 물김 등의 위판을 유치해 위판고 2천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기준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3% 상승했고 전남은 0.0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역시 광주는 0.09%가 올라 지난주 0.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전남 역시 0.09% 올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을 이사철과 함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매물 부족 등으로 매매와 전세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국 평균보다 0.05%포인트 높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광주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광주공항이 5년째 적자를 내고 있지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공항이 최근 5년 동안 178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은 물론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감면제도 기준 탓에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항공사의 규정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성평등 수업 과정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일부 장면이 담긴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학교 교사 배 이상원 씨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평등 교육과 배 이상원을 지키는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죄가 없으면 검찰에서 소명하라던 교육청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장외국 교육감은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자리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 계획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난개발을 우려했습니다. 광주 경실련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무등산 자락에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광주시와 동구청은 계획을 반려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법인 등은 해당 부지에 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를 비롯한 렌터카 조합과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 대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역에 사무소를 둔 61개 렌터카, 카쉐어링 대여 업체로 미성년자 차량 대여 여부와 렌터카 종합보험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 경관 개선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예술 행사 개최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 사업에 비엔날레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이 선정돼 국비 23억 원 등 모두 46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시관 외벽에 미디어 아트 영상을 쏘는 미디어 파사드와 담장 철거, 조명 조형물 설치, 진출입로 예술 승강장 조성 등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인 뒤 그 뒤부터는 기온이 조금씩은 오르겠지만 모레까지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진도와 신안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영광과 목포 등에는 오늘 오전 중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나주와 화순이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15도가 예상됩니다. 여수 17도, 보성과 곡성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 14도, 강진 16도, 해남 15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다소 높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전 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 KBS 뉴스광장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